저는 이 정권이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일을 벌이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적폐청산이나 부패청산이나 개혁도 중요한데요. 상대를 제거하는 적폐청산이 아니라 적폐가 있다면 적폐가 생기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요. 그 적폐 속에서 당신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도 한때 적폐를 했었다라는 철저한 자기 반성에서 우러나오는 개혁이야말로 한국의 부패를 척결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중대한 모멘텀이 될 거라 봅니다. 박근혜 정부가요, 부패 청산이나 개혁에 실패한 이유가 따로 없습니다. 집요하게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아서 조사하려 했지만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부패 척결과 사회개혁의 모델이 뭔지에 대한 본인의 인식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권이 지금 적폐청산을 언급을 하면서 사회 곳곳을 벌집서처럼 쑤셔서 야당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표결이 내일 있는데요. 국민의당이 자유투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국민의당을 집중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친분을 총동원해서 해외 출장도 취소시키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 한국당을 향해서는 설득해도 될 집안이 아니니까 지금 코 낀 사람들을 전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도 마찬가지고요.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의 검찰 위에 별도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권이 이걸 주요 공약으로 해놓고 초반에 검찰을 장악하는 데서는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검찰이 말을 잘 들어서 정권에 시키는 청부 수사를 잘하라고.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 검찰이 제일 반발할 거니까. 검찰 조직을 양분하고 힘을 빼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공수처 카드를 숨기고 있다가 이제 정치적 사정을 대대로 벌이는 시점에서 공수처를 들고 나왔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가장 많은 수사 대상은 국회의원들 300명이 되겠지요. 그래서 검찰과 수사관을 50명, 70명까지 두는 과거의 대검 중수부보다도 더 큰 형태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별도로 만들어서 청와대 밑에다 놓고 한국에는 이런 게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할 국민들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청와대 하명 수사를 하고 주로 그 대상은 국회의원 정치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코가 낀 홍준표 대표가 푸들로 충분한데 명견을 풀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푸들한테도 우리 겁이 나 죽겠는데 이제 명견까지 풀어서 우리를 다 물어 죽이려고 하나 이런 이야기일 거라고 보입니다. 이 속에서요,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됐고 MB 때의 비판 세력에 대한 탄압이 박근혜 정부보다 저열하고 집요했다. 그건 당연하죠. MB 대통령은 좀 치밀했고 박 대통령 이런 걸 할 줄 몰랐고 밑에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서 MB 정권이 이런 국민의 인권을 무시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중심으로 사정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정원이 캐고 열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키우고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여당이 대선 이후 4개월간 하루에 한 번꼴로 이명박을 언급했다 그러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가세해서 국정원 문건으로 MB를 고소했고 문성근에 이어 김미아도 이렇게 검찰에 출석을 해서 이명박이 부끄러움 없이 활보하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권은
도리가 없습니다. 양심이 좀 있어야 되고 검도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심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말아야 되는데, 이낙연 총리가 어제 강원랜드를 포함해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지난 12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법무부 장관이 강원랜드 자료를 검토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조치를 취할 거다. 그러고 총리가 철저한 수사를 해라라고 하면서 일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걸린 국회의원들이 지금 수십 명이 될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김명수 표결과 관련해서 지금 압박을 엄청 받고 있겠죠. 이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최근 검찰 수사 중 가장 부실하고 편파적인 수사다. 언론에서 그런 의혹에 관한 기사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자료를 보고 있다. 총리도 국무회의에서 강원랜드는 2012-13년 선발한 신입사원 518명 중에 493명이 청탁자와 연계된 걸로 알려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사법 처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순천지검에서는 이제 자료가 나오면 재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겨레는 권성동, 염동열 두 의원이 10명, 80명씩을 청탁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법사위원장 권성동에 대한 거취를 둘러싸고 어제 법사위에서 지금 춘천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했으니까 자리를 내놔라, 이런 식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경필 의원이 이 지난번에 군에 가서 사고 치었던 아들이 또 히로뽕 마약을 반입하고 일부를 쓴 정황이 나오고, 또 같이 할 여성을 이 인터넷 앱에서 찾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숙여 사과한다 이랬는데요. 아마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남경필 지사는 다시 출마하기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남지사야말로 보수면서 약간의 진보적 개혁적 색깔도 띠고 있고 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공략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 이런 대상인데, 서울은 자기들이 이길 것 같은데 경기도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근데 남지사를 지금 치우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MB에 대해서 겨냥하는 거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자방 등등 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그 정권 때 많이 해서 저도 좀 탄압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전 정권까지 조사하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보통 정권 바뀌면요, 전 정권 좀 하다가 적절한 선에서 타협해서 그만두고 하는데, 이 정권이 진짜로 적폐청산을 해서 사회를 개혁하겠다면요, 자기들 문제부터도 청산을 해야지요. 그러면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해야 될 핵심이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일부 방송에 정권 편드는 의용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라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노무현 정권 때 아프간에 인질 석방한다고 김만복 국정원장이 선글라스맨 데리고 돈가방 들고 갔는데, 그 중에 얼마를 탈레반에게 주고 했는지 밝히라는 겁니다. 지금 한간에 나오는 이야기와 들고 간 액수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중에 일부가 북한으로 건너간 거 아니냐, 정상회담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쾌하게 적폐청산 TF에서 밝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1심의 사건. 제가 그때 국정원장 하던 분을 만나서 들어봤어요. 1심의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수사를 못하도록 어떤 압력을 넣었고 1심의 사건의 위에 드러나지 않은 어떤 당시 권력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뒤집기 위해서 제도 관련되었던 미국 스파이 사건이니 하는 걸 조작했다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손들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도 국정원이 관련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만복이가요, 대선 전날 북한에 뭐하러 갔는지, 김양거이는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했는지도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 돈을 줬던 내용들 중에 DJ 때부터 노무현 정권까지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줬는가에 대해서도 조사를 전부 하길 바랍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노무현 전 정권의 뇌물 사건도 조사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때도 다 방송 장악하려고 한 거 아니냐도 조사하라 했습니다. 그래 따지면 DJ 정권 때까지 있었던 국정원의 도청도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노무현 정권과 삼성 등 재벌과의 유착에 대해서도 전면 조사를 해야 되고요.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각종 게이트, 철도청이 관련된 유정 게이트도 다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남북로 가스관으로 연결되는데 중요한 역할도 했어요. 그런 것도 전부 다시 조사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정말로 원칙적으로 전부를 파헤치겠다 하면 시효에 관계없이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적폐를 청산하는 목적이 제도적으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봤을 때 제도적인 개혁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부패에 대해서 알짜 없이 수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의 일도 자기들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칼날을 때리대는 용기와 양심을 보이면서 이명박 정권의 비리도 조사하라는 겁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때는 천국이었고 이명박 때부터 지옥인 세상이었습니까? 제가 볼 때 비슷비슷했는데요. 저는 두 사람이 노무현 이명박 정권이 왜 싸웠는가? 둘이 정권 주고받을 때는 화기애애하게 덮을 거 덮어주고 BBK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삼성 비자금부터 시작을 해서 노 정권의 비리까지 서로 잘 덮어주고 노무현 정권의 법무장관 하던 사람이 김성호, 이명박 정권의 초대 국정원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서로 합의해가 잘 끝내놓고는 나중에 둘이 서로 싸우다가 자살하고 수사하고 쌩 난리를 떨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둘이 그냥 원한이 있어서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의 죽음의 한풀이라고 이명박 진영이 이야기한다면 이명박 정권 진영에서는요. 지켜보다가 수위를 넘으면 전면 대응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 다 그냥 까세요. 까가지고 국민 앞에 다 터뜨려서 서로 같이 죽으세요. 저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요. 심지어 지금 오늘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김명수 후보자 타협할 만한 차선이다. 가까이서 보면 사람 풍모가 괜찮다. 인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를 부결시킨다고 나은 후보 얻는 보장도 없다. 통과를 시켜라. 이런 식으로 하는 칼럼까지 썼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마디를 하자면요. 무슨 김명수 무슨 부결부터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무슨 사법부 장악을 막는다. 이거요. 긴 흐름에서 보면 작은 일입니다. 앞으로 6개월 안에요. 이제는 국방부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이 끝납니다. 핵이 끝나기 전에 이 남은 황금 같은 시간에 무슨 표계를 갖고 예산을 갖고 법안을 갖고 티격태격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요. 정신없이 사정정국을 끌고 있는 목적은 뭐라고 봅니까? 국감에서 폭로 못하게 더 나아가서 지금 인사 동의안 통과시키려고 반대하지 못하게 더 큰 목적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겁을 줘갖고요. 얼려버리는 겁니다. 프로전. 얼려버려가지고 한마디로 이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한 사이에 안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을 밀고 가버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 가서 예산 법안 심의하고 국정감사하고 무슨 인사동의안 표결하고 이 네 마음대로 하라고 던져놔 버리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국회를 보이콧하고 길거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광화문 앞바닥에서 시청 앞에서 텐트 치고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국회요? 월급 안 받으면 돼요. 왜? 우리는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이거 지금 예산 심의하고 이거 해봤자 소용없다. 너네들은 안 바꾸고 너네들은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 대통령 측근, 안보 관련해서 측근들 다 잘라라.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안보 정책에 대전환을 하겠다고 약속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보수 야당과 협의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을 해라. 이게 안 되면 우리 국회 안 들어가겠다. 그리고요, 한 두어 달 해도 말 안 들으면 그냥 전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세요. 이런 성분은 그렇게 크게 봐야 되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골목에서 숨어서 지서봤자 국민들이 이해도 못합니다. 그 한 건 한 건 막았어요. 그런 식으로 야당 의원 오래 해먹겠다 한다고 당신들이 안전한 것도 아니고 야당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크게 승부를 봐야 되고요. 이런 승부를 볼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당신들은 영원히 끌려가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티격태격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전 공안 공포 정치를 하려고 드는데 총리까지 지금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국회를 보이콧하세요.